자, 오늘 원리학계 자, 원리학계라는 것은 현재 교과서에는 교과가 좀 예로 빠져서 안 나와요. 근데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문제를 함께 그 뒤에 있어, 부록으로. 그래서 부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 생활 탐구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놔야 돼. 근데 수능에서는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개념만 잘 이해를 해 둡시다 라는 얘기고, 원리학계가 뭡니까 하면은 원금과 얘가 원금과 위가 이자 계산이야.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계산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정가 문제라든가 할인 문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데, 일단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한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더해서 계산할 건데, 얘를 우리가 원리학계라고 하는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계산해. 그럼 이 중에서 단리법과 복리법 어떻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처음 원금을, 자, 원리학계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뭐 원금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율, 뭐 이자를 계산할 때 쓰겠지, 그지? 얘를 R, 퍼센트를 쓰는 거 아니야. 퍼센트 없다. 그러니까 퍼센트 계산을 소수로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에 기간을 N이라고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는 쓰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원금을 처음에 내가 A라는 애 넣고, 뭐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겠지. 뭐 연 단위로 하든 달 단위로 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한 달 후, 두 달 후, 그 다음에 세 달 후, 그 다음에 네 달 후. 자, 이런 식으로 가서 N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이자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리법은 A를 넣으면 한 달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자가 붙을 때 어떻게 붙을까? 원금에다가 원금에 대한 이자 AR 이렇게 붙겠지. 맞아? 이해됐어? 됐나? 자, 그다음 두 달째는 어떻게 될까 해서 두 달째는 어떻게 될까? 두 달째는 요거 계산하면 뭐야?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 두 달째는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R 놔두고 또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AR로. 이거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아니야? 아니면 뭐 말고.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2R이 되겠네? A로 묶었더니. 그죠? 자, 그럼 세 달째는 어떻게 되는데? 세 달째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앞에 있던 금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 AR이 또 붙어요. 그래서 이자가 붙어서 얘는 계산할 때 A의 1 플러스 3R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N달째로 가게 되면은 그 금액이 어떻게 될까 했어.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NR 이렇게 해서 이율 R에 대하여 N번이 붙는 거잖아. 이자가 N번 붙으니까 원금에 대해서. 그치? 1 플러스 NAR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거야. 이게 뭔데? 단위법인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어. 야,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왜? 가만히 그냥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계속 쌓이잖아. 그러면 이자가 붙었어? 그럼 금액이 늘어나 있어. 그치? 그럼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야지. 근데 왜 처음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붙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법은 굉장히 옛날에 쓰던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는 쓴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인 이자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얘가 우리 복리법이라고 그래. 그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보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처음 넣었던 금액에 이자가 붙고 하면 그게 어떻게 눈덩이를 굴리듯이 걔가 처음에 조그맣어. 조그마한 게 굴리다 보면 어떻게 돼? 조그만하겠지. 그치?
근데 큰 눈덩이를 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부터 컸기 때문에 한 번 굴리고 나면은 커지잖아. 그만큼 더 커지는 비율이 어떻다?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돈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라고 많이 상담을 하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혹하지 마. 자, 그럼 복리법은 어떻게 되는데? 처음 원금 A에 대해서 첫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A에 AR은 똑같아. 그래서 얘가 A에 1 플러스 R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두 달째에서 얘를 원금으로 두고 요게 이자가 붙는 거야. 요게 이자가 붙어? 그럼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이라는 원금에다가 요게 이자가 붙었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R을 곱해서 이유를 요렇게 원금에 이자 붙은 애가 된다고. 맨 앞에 있는 애를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전 달에서 원금이라고 두고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을 묶었더니 또 1 플러스 R이니까 계산해서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됐겠지. 얘랑 둘이 비교해도 얘는 2R, 얘는 R 1 플러스 R 제곱. 어느 게 더 커? 얘가 훨씬 크잖아. 제곱이니까. 커지는 양이 달라.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데? 세 번째는 당연히 A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일 거라는 거지. 해봤자 똑같을 거지. 그럼 이렇게 가서 n번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얘랑 비교해도 누가 봐도 거듭제곱이 되는 얘가 훨씬 크겠지. 맞아? 그래서 옛날 현재에도 쓰고 있지만 은행에서 쓰는 이자 방법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해서 쓰는데 자, 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에는 이 방법을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 펀드식 적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목적 주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립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걔네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런 식의 적립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현재 흐름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실생활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니까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구나 라고 해서 교과 과정, 정규 과정에서 빠졌어.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냥 탐구생활 정도에서만 하자 라고 된 거야. 됐지? 그러면 자 얘네들 뭔데? 넣어놓고 가만히 놔둔 거야. 그치? 넣어놓고 가만히 놔뒀어. 그럼 이거는 적금과 뭐 내가 카드 할부 계산하는 거랑은 다른 말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적금도 계산해봐야 돼. 적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매달 내가 똑같은 금액을 넣는 거잖아. 매달 넣어야 돼. 맞아? 매번 넣는 거야. 얘는 넣고 가만히 놔두는 계산이야. 하나만. 그치? 한 번 넣고 나서 N 달이 지났을 때 이자가 붙어서 나온 금액을 뜻해. 합계를 계산한 적이 없어.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한 합계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적금과 빚이라는 거를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불 방법 해야 되는데 자, 적금과 빚. 자, 빚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야? 내가 카드 3개월 할부했어. 그럼 3개월에 나눠서 내잖아. 그럼 내가 30만 원짜리를 3개월 할부를 했어. 그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 맞아? 맞아? 맞다고 생각하잖아. 야, 그럼 카드 회사는 뭐 먹고 사냐? 그럼 막 돈을 걔네들은 막 아낌없이 퍼주는 거야? 나 30만 원 3개월 동안 나눴을 동안 걔네들은 우리가 3개월 동안 너 30만 원 쓸 거니까 갚을 거잖아. 자, 내가 30만 원 먼저 내가 전직 결제해 줄게. 나한테 10만 원씩 3개월 갚아. 그럼 걔네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뭐가 있어? 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지. 그치? 그럼 걔네들도 적정 이자를 가지고 매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야. 10만 원이니까 3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이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게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몇천 원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3개월 무이자예요? 물어봐. 무이자는 뭐야? 그렇게 수수료를 안 매겨.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짜리 결제하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내면 끝이라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래서 무이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이자가 아니면 당연히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해야 돼. 빚이잖아. 내가 지금 현재 현금 3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계산해서 카드 회사에서 대신 결제해주고 내가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갚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그냥 공으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해준 만큼에 대해서 수수료 챙겨가야지. 적어도 남는 게 있잖아. 그치? 너 당장 돈 없으니까 우리한테 빌려 쓴 거잖아. 그럼 그 이자는 내한테 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나요? 자,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금하고 빚은 달라. 적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은행에다가 어떻게 해? 매번 저축해. 내가 돈을 은행에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은행에 돈을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들이 거기에 대한 나한테 수수료 줘야지. 아무 수수료도 없는데 내가 그냥 매달 10만 원씩 넣어.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돼지 저금통 놔두고 넣어. 그게 훨씬 나아. 안전하잖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래 안 그래? 은행에 우리가 돈을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자로 돈을 좀 더 크게 늘리려고 하는 거지. 넣어놓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적금은 나한테 이자가 붙는 거고 빚은 어떻게 돼? 내가 이자를 주는 거야. 이자까지. 됐어? 일단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적금은 어떻게 되고 뭐 빚은 어떻게 되고 얘네들을 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납입 방법이야. 자, 납입 방법은 제일 처음 내가 넣는 시기가 있겠지. 뭐 넣는 시기가 있어. 그리고 받는 시기가 있을 거야. 그럼 넣을 때는 매달 매년 내가 초에 넣거나 아니면 언제 넣을 수 있어? 말에 넣을 수 있잖아. 달 말. 그지? 1월 마지막 날에 내가 돈을 넣을 수도 있고 1월 첫째 날에 넣을 수도 있겠지. 둘은 같아 달라. 달라. 왜 다르냐? 자, 말에 넣는 거랑 초에 넣는 걸 비교했더니 초에 넣고 내가 초에 찾을 거예요. 무슨 말? 다음 달 초를 뜻해. 1월 초에 넣고 2월 초가 됐으면 한 달이 지난 거 맞아 아니야?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한 달치 이자 붙어야지. 맞아? 붙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자가 붙어야 돼. 그렇다면 초에 넣고 말이 됐어. 내가 찾는 거 1월 초에 넣었는데 1월 말에 찾아. 그러면 30일 정도 지난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걸 한 달로 쳐줄까 안 쳐줄까? 얘랑 둘이 며칠 차이야? 얘랑 며칠 차이야? 2월 1일, 1월 31일로 생각하면 하루 차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자 그냥 한 달치 그냥 줄게 라고 해서 계산하는 거야. 이것도 한 달 이자가 한 번 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말에 넣었는데 언제 찾아? 말에 찾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1월 말에 넣고 2월 말에 찾으면은 한 달 이자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나한테 줄 때 한 달 이자도 쳐서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에 넣고 언제 찾아? 다음 달 초에 며칠 지난 거야? 하루밖에 안 지나서 이자 한 달치 줘야 돼 나한테?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 방법만 잘 생각하면 돼. 여기서 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 이자가 한 번 붙어 안 붙어? 붙어. 맞아? 그래서 1회 마지막에 1회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개념으로 쓰인다? 적금 개념에서 쓰인다는 얘기야. 마지막 이자 붙는 거. 그러면 말에 놓고 초는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말인데 얘는 빚에 대한 개념입니다. 할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자. 적금과 할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카드 할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모르냐면 내가 1년 만기 적금을 들었어. 그럼 매달 내가 돈 넣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매달 초에 넣어. 그럼 1월 1일 초에 내가 돈을 넣었지. 뭐 내가 이제 150만 원 만들고 싶어. 매달 10만 원씩 넣고 12개월 넣으면 150만 원 만들어준대. 은행에서. 아, 이자가 높구나. 그래서 내가 매달 10만 원 넣기 시작했어. 그럼 1월 1일 날 10만 넣었어. 2월 1일 날도 10만 넣었어. 그러면 계속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12월 1일 날도 10만 넣었어. 그럼 나 다 넣었지. 맞아? 입금은 완료했어. 1년 동안에 12번을 내가 입금 다 했어. 다 했으니까 12월 1일 날 넣으면서 그래. 아, 저 1년 입금 다 했나요? 아, 네, 고객님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저 150만 원 주시나요? 그럼 은행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속으로 겁나 욕하면서 네, 고객님 한 달 뒤에 찾으러 오시면은 150만 원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왜 그런 거야? 야, 양아치 아니냐?
12월 1일 날 돈 넣으면서 가구 150만 원 내놔래. 그 꼴굴랑 120만 원 넣었으면서. 그러니까 15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약속한 게 뭔데?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한 달이 이자가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넣은 것들도 다 한 달씩 이자가 더 붙어야 뭐가 된다는 얘기야. 150만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넣고 바로 달라는 게 아니고 넣고 한 달을 기다려야 돼. 이자가 한 번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 앞에 있는 애들이 싹 이자가 한 번씩 다 붙어서 150만 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적금이 만기되었습니다 라는 거 언제다? 내가 마지막 넣고 나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돼. 그래야 적금이 만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자가 뭐야? 한 번 무조건 발생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자 카드 할부를 내가 갚아나가. 내가 갚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3개월 할부를 했어. 그러면 10만 넣었어. 첫 달에. 카드 회사에 갚았어. 또 10만 넣었어. 두 달째. 세 달째 돈 넣었어. 그리고 한 달 지나갖고 저 이자 내러 왔는데 이자 내야 돼? 뭐 완전 호구다 그치? 내가 왜 갚아나간 거야? 그거 빌렸으니까 카드 썼으니까 갚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갚고 3개월 할부로 해서 갚고 한 달, 두 달, 세 달 갚았어. 그럼 세 달 다 갚고 나면 그때까지 이자를 다 계산해서 갚은 거잖아.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났으니까 그 이자가 남았나? 나 이자 내 거 있나? 물어봐. 왜 물어보는 거야? 걔네들 다 받아갔잖아. 그치? 그러면 나 남은 돈이 없는데 이자가 생겨? 안 생기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마지막 갚으면 끝난 거야. 걔 카드 회사랑 나랑의 계약은 끝났어. 나 갚는 거 끝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은행하고 적금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돈을 입금하고 돈 주세요. 만기된 거 아니라고. 어떻게 돼야 돼? 한 번 더 이자가 붙어야지만 만기가 된다고. 됐어? 할부 금액은 마지막 갚으면 끝이야. 그 다음 이자가 없어. 이자 안 생겨. 마지막 넣으면 끝이야. 마지막 넣은 거에 대해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1회씩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금은 마지막에 무조건 이자가 한번 발생을 해야 된다.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지? 마지막 넣고 기다려야 되는 건 적금이야. 그럼 안 기다리고 끝나는 건 뭐야? 빚이야. 빚은 마지막 갚으면 끝이잖아. 내가 이자 더 갚아야 되나 다음 달에? 남은 게 있나? 없어. 그 이자까지 앞에 다 계산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갚으면 끝이야. 그치? 그게 달라. 그래서 적금과 빚의 차이는 뭐다? 이자 1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래서 마지막 적금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마지막 입금 금액에 대해 이자가 한 번씩 다 발생하는 거야. 대체? 그러면 빚은 어떻게 돼? 빚은 이자가 생겨 안 생겨? 마지막 없어. 이자가 안 붙어. 마지막에 이자 안 붙어. 이자가 안 붙습니다. 마지막에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럼 얘는 빚이야. 그래서 이자가 안 붙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될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적금하고 공식을 이제 유도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다 적었으면 그 다음 요거 이제 적금 계산하는 공식이랑 할부 빚 계산하는 공식이랑 두 개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언제 적금이라는 것은 언제 한다고 했어? 네. 적금은 언제 어떻게 계산해? 마지막 이자가 어떻다? 있다. 적금은 마지막 이자 붙는다. 일단 우리가 매번 입금하는 금액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율은 R이라고 하자. 기간은 N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 1회째 이게 달일지 뭐일지 몰라. 연이율이면 1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준다는 얘기지. 네. 근데 내가 달로 넣었어. 그럼 연이율을 어떻게 돼? 12로 나누면 월이율이 되는 거야. 한 달치 이자는 어떻게 주는 거야? 연이율을 12로 나누면 되겠지? 그죠? 만약에 연이율이 3%야. 그럼 달이율은 얼마나 되냐? 12로 나오는데 12로 나눠야 돼. 10이나. 그럼 4분의 1이니까 0.25%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0.25%밖에 안 붙어. 굉장히 문고만큼 붙는다, 그지? 그죠? 자, 일단 1회째 내가 A를 넣었어. 그 다음 2회째에도 어떻게 돼? A를 넣었어. 그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몇 번째? 기간이 N번 넣어야 되니까 N번째도 넣었어. 그럼 내가 돈을 찾는 거 언제 찾아? 한 달이 지나야 되지. 맞아? 이자 한 번 더 붙어야 돼. 그럼 여기 다음 만약에 N번째 초에 넣었어. N달 초에 넣었어. 그러면 말에 찾도 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에 찾아도 돼, 안 돼? 돼. 이자 한 번 붙기만 하면 돼, 마지막에. 됐어? 그럼 이자 한 번 붙어서 마지막에 붙었어. 그럼 얘가 이자 한 번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 1 플러스 R 복리로 계산하는 거야. 당연히 단위는 안 쓴다 그랬어. 그러면 요 앞에는 어떻게 돼? n-1회째에도 내가 A를 넣었어.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 한 번? 두 번 붙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 붙었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나가면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얘가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얘는 이자 몇 번 붙어? A의 1 플러스 R에 N번 붙는 거야. 왜 항의계수가 N개 돼야 돼, 안 돼야 돼? 요 1제곱부터 N제곱까지 와야겠지? 됐어? 그러면 원리 합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데? 이 이자 계산한 얘네들의 합계를 얘기해. 그래서 얘를 원리 합계라고 그러고 이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거야. 그럼 이 더한 애들을 내가 SN이라고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서 SN은 어떻게 됩니까? 얘 무슨 수열이야? SN은 어떻게 돼요? 근데 얘네들 무슨 수열이지? 얘네들이 첫 항이 얼만데? A의 1 플러스 R이 첫 항이다, 그지? 공비는 얼마야? 여기서 얼마 곱해졌어? 1 플러스 R이 공비다, 그죠? 그 다음 항수는 기간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N개. 됐나요? 얘네들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얘네들 합을 구하면 어떻게 돼? 일단 뭐 공비 1 플러스 R에서 빼기 1하고 첫항 A의 1 플러스 R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 공비 1 플러스 R의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안 써? 쓰지? 그래서 계산해 줄 거야. 밑에 계산하면 뭐 나와? 분모가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R만 남는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 하고 이건 분배 안 할 거야. 분배는 굳이 할 필요 없이 빼기 1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때 얘가 누군데? 첫 항이야. 됐어? 첫 항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에 대하여. 자, 빚에 대한 할부금 계산이야. 할부금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할부를 계산하잖아. 그지? 할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빚을 계산하고 싶으면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야. 이해되니? 매달 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빚도 마찬가지로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A.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면 2의 3 아니에요? 할부금이라고 얘기하겠지. 번호가 3. 네, 3이요. 자, 그 다음에 이율은 똑같아요. 이율은 뭐 고정 이율 R이라고 합시다. 기간도 N 번에 걸쳐서 갚겠다. 자, N번에 걸쳐서 갚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회째 내가 갚은 애가
A만큼 갚고 2회째에도 A만큼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n-3번째에도 얼마를 갚아? A를 갚고 그 다음에 n번째 마지막에 A를 갚았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것들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자. 총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얘네들이 계산할 건데, 자, 마지막에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얘는 이자가 마지막에 이자부터. 이자 1회 붙는다, 그지? 근데 얘는 마지막에 이자가 어떻게 된다? 안 붙어. 뭐만 이해됐어? 마지막 갚으면 끝이야. 이자가 안 붙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데 했어? 얘는 그냥 A 그대로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 이자는 없어도 여기에 한 달치 이자, 한 번에 대한 이자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계산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면 마지막에 있는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가 붙을 건데 몇 번 붙을까? 1 플러스 R에 얘보다 하나 적게 붙는 거잖아, 모두 다. 그래서 n-1제곱이 되는 거야. 오면 이해돼?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SN이라고 할게. 그럼 SN을 구해야 돼. SN을 어떻게 구할까요? 했는데 얘는 봤더니 첫 항이 얼마야? A잖아. 공비는 얼마인데? 1 플러스 R인 거는 똑같아. 항수 얼마야? 한 번도 안 붙은 거부터 n-3번까지니까 총 n개다, 그지? n번 냈으니까 n개가 돼야지. 항수 n. 그럼 얘네들에 대한 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1 플러스 R 마이너스 R. 이거는 밑에 똑같네. 맞아. 근데 첫 항만 달라.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로 어디가 다른 거야? 마지막 이자 때문에 뭐가 달라? 이 첫 항의 값이 달라요. 첫 항에 이자를 안 붙이면은 빚이야. 첫 항에 이자가 붙으면 얘는 적금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할부금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식을 정리해주면 얘가 R에 잠깐 1이지. 여기 1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 그래서 적금과 빚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자, 다 적었어? 네, 어서 적어요. 자, 할부금을 계산한다. 아까 할부금 뭐였어? A였잖아, 그치? 소문자 A.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결제했어. 자동차를 산다고. 근데 1,000만 원이 없었어. 그래서 매달 일해서 갚으려고 생각하고 1,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 그리고 12개월 할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될까? 1,000만 원을 1,200만 원짜리 하자. 1,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내가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어. 그럼 한 달에 갚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럼 멍청이가 된다 했잖아, 내가. 이자는 계산 안 해? 그럼 카드에서가 뭐 폴로 그냥 막 12개월 돈 막 결제해 주는 거야? 무이자로?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카드 수수료가 붙는데 큰 금액은 당연히 이자 수수료가 비싸, 비싸? 비싸. 그래서 쉽게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쉽게 안 해. 그래서 그럼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 내가 100만 원만 갚으면 될 것 같아. 아니야. 카드 회사에서 이자 계산해서 오는 수수료도 생각해야 돼.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 몇 번 해야 되냐? 5번, 4번? 4번. 자,
할부금을 구하기. 얘는 빚에 대한 문제인데, 자, 할부금을 구한다는 얘기는 일단 내가 일시불로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라고 하면 라지 A로 쓸게. 그리고 이율은 R. 그 다음에 내가 할부를 할 거니까 할부금을 A로 하자. 그리고 이 할부하는 기간은 N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200만 원짜리 내가 자동차를 샀어. 그리고 이율은 R이래. 한 10% 이런 식으로 돼. 이율이, 달이율이 10%야. 그리고 내가 그 기간을 12개월 동안 할부로 나눠서 갚기로 했어. 그때 나 이 할부금을 구하고 싶어. 할부금 구하고 싶어. 그러면 12개월 동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자가 붙겠지. 맞아? 가만히 있으면서 이자 붙잖아. 근데 내가 한 달 지날 때마다 갚아 나갈 때가 이 원금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붙는 이자가 작아지잖아.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냥 아까 복리로 일시불 금액에 대하여 12개월 동안의 복리로 이자 계산할 거야. 그럼 복리로 이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일시불 금액에 대하여 복리 계산 한 아이가 뭐랑 같다? 할부금의 원리 합계랑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할부금을 구할 거란 얘기야. 그럼 일시불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원래 A로 그냥 사면 돼. 근데 살 돈이 없어서 할부한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A 했을 때 이자는 어떻게 붙어? 얘를 가만히 넣어놔 12개월 동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 플러스 R에 12제곱, N제곱 이렇게 붙겠지? 맞아? 이자가 붙은 거야. 이자가 붙은 총 금액 복리를 계산했을 때 금액이 뭐랑 같아야 돼? 달달이 나눠서 갚는 금액과 같아야 되잖아. 얘네들이 하면 마지막에 이자 붙는다 본데 빚이니까. 없어. 막 첫 항이 얼마? 아까 했잖아. R분의 A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얘가 뭔데? 얘가 일시불 금액인 거고 여기는 얘 A가 뭔데? 할부금을 나타내. 그럼 나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는 할부금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R 가르쳐 줄 거고 N 가르쳐 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로그값 가르쳐 줄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야. 공식이 다다. 그럼 A는요? 얼마짜리를 샀는지 가르쳐 주겠지 당연히. 맞아? 이렇게 가르쳐 줄 거니까 할부금 계산하는 거 달달이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 안 하니까 자, 요즘 안 쓰인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큰 번호가 3번이죠? 네. 자, 연금이야. 연금은 어떤 아이지? 연금은 어떤 아이야? 내가 정부 연금공단에다가 돈을 매달 넣는 거야. 매달 연금공단에 돈을 넣어. 뭐 15만 원씩 매달 넣었어. 그래서 내가 60세부터는 일을 못 할 거니까 60세부터는 요 연금 넣은 거에 대해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달달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공단에서 그치? 달달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번에 다 받는 거는 뭐 한다? 달달이 받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가 줄어. 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가 나는 덩어리에서 조금씩 떼주는 거. 떼주면서도 어떻게 기간이 지나니까 또 거기 옆에 덩어리가 붙겠지. 맞아? 덩어리 붙어서 계속 떼줘도 덩어리가 남을 거니까 이게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큰 덩어리를 내가 한 번에 받았어. 그럼 그 앞에 이자를 그냥 덩어리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한 번에 받아. 이때까지 대해서. 그럼 그 덩어리에서 조금 덩어리가 붙은 거랑 조금씩 떼주면 덩어리 붙은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그 이득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냥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나는 달달이 나눠서 받을래. 근데 그 금액의 총합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다르면 안 되잖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얘처럼. 그치? 한 번에 받는 거랑 달달이 나눠서 받는 거랑 같아야지 금액은. 금액이 다르면 되나? 안 되겠지?
근데 받는 금액을 생각할 때 얘는 한 번에 받으니까 많아 보일 수 있고 얘 나눠서 받으니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금액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빨리 죽으면 손해겠지만 한 번에 받는 게 낫겠지? 근데 내가 오래오래 살아. 요즘 100세 시대라잖아. 근데 60세부터 40년 동안 달달이 돈을 받아. 연금공단에 돈이 다 말라? 그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득인 거야, 연금은. 그래서 뭐 한다? 연금이 드는 거지. 국민연금을 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하여튼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같아야 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하는 거야? 달달이 그냥 받는 게 이득이야.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거니까. 그죠? 한 번에 일시불 받는 거에 비해서 일시불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몇 세까지라고.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이자를 계산해 주는데 내가 죽을 때 그거보다 더 살면 내가 더 이익을 받는 거잖아. 그지? 차익이 더 생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연금은 뭐랑 같은 말이다. 빚이랑 똑같아. 방금 구한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할부금 구하는 거랑 동일해. 달달이 받는 거예요. 달달이 내가 냈잖아. 그지? 맞지? 할부금은 내가 달달이 냈는데 얘는 대신 내가 달달이 받는 거야. 이거는 뭐야? 한 번에 받는 거고. 그 차이야. 한 번에 받는 거와 달달이 나눠 받는 거의 차이야. 식은 똑같아. 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데가 있는데 이제 증액이 있어. 자,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증액을 합니까? 현재 물가에 비해서 10년 뒤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르겠지. 그런데 내가 처음에 10만 원씩 넣기로 했단 말이야. 10만 원씩 넣기로 했어. 아니면 뭐 10조씩 넣기. 정부에서 10조씩 넣어. 10조 넣고 다음 년에도 10조 넣고 다음 년에 10조를 넣어. 그럼 뭐가 된 거야? 현재 물가 반영을 안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내가 넣을 때 10조의 가치랑 내가 10년 뒤에 10조 넣었을 때의 가치가 같아라는 거야. 다르겠지? 이때의 가치가 높아. 그럼 10년 뒤에는 10조의 가치가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돼? 낮겠지. 맞아? 그럼 이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증액을 하는 거야. 현재 물가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보다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점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더 어떻게 돼? 더 많이 넣어줘야 비싸게 올라오겠지. 맞지? 더 많이 넣어줘야 비싸게 올라오겠지. 그 가치가 떨어질 건데 그 다음 지나면 이거를 더 많이 넣어야 처음과 똑같이 맞출 거 아니야. 또 여기서 가치가 떨어질 건데 여기서 더 많이 넣어야지 앞에 달보다는 가치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맞아? 예, 현재 물가 가치를 처음과 맞춰서 금액을 맞추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떨어질 때도 어떻게 된다? 증액을 할 건데 일단은 내가 넣는 금액이 첫 입금액은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율은 현재 물가의 이율도 R, 은행에서 주는 이율도 R 똑같이 통일을 시켜놔. 그래서 이율을 R이라고 통일, 기간을 N이라고 했을 때 증액은 어떻게 됩니까? 1회차 A를 넣었어. 그러니까 2회차에는 어떻게 된다? 물가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지. 그럼 현재 물가 가치에 맞춰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돼? 증액을 해야 돼. 얼마만큼? 이자 한 번만큼 증액을 해서 A에 1 플러스 R만큼 돈을 넣는 거야. A 넣는 게 아니야. 앞에는 우리 A 넣었다 그지? 똑같은 금액 계속 넣었잖아. 얘는 아니야. 기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처음 A 넣고 A 넣는 게 아니고 현금의 가치가 그거 떨어졌으니까 돈은 내가 추가로 이율 R만큼 더 넣어서 이자 AR만큼 더 넣어서 맞춰준 거야. 가치를. 돈의 가치 맞춰주는 거야. 계속 증액해. 3회째는 얼마나 넣는다는 얘기가. 한 번 더 이자 붙여서 넣겠지. 맞아? 앞에서 이자 한 번 더 붙여야 돼. 한 번씩 붙인다 무조건. 그럼 이렇게 쭉 가서 n번째도 내가 이자를 붙여서 어떻게 넣는 거야? 1 플러스 R에 n-1제곱 이렇게 붙여서 넣겠지. 됐나? 그럼 이렇게 넣고 얘네들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자. 이자는 여기 몇 번부터? 증액에서 적용을 하는 거잖아. 적금하고 똑같아. 마지막 이자부터부터. 이자 플러스 1이 생기는 거야. 됐어? 그럼 이자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여기 이자 한번 붙였어. 그럼 뭐야?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됐나?
그럼 요 앞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n-1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야. 여기에는 2제곱 몇 번 붙어? 한 번, 두 번 붙을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되겠지 얘도. 됐어? 그럼 마지막에 얘도 쭉 해서 2자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r의 n제곱. 왜? 여기에 n번 붙을 거 같잖아 2자가. 됐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원리합계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SN이 어떻게 나와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몇 번부터? N번 더해진 거다 그치? 똑같은 금액이잖아. 현재 물가 맞췄더니 맞아? 그럼 이게 다 똑같아. N번 더하면 돼. 그래서 얘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과 똑같은 거야. 공비 1이니까 그냥 똑같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값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야. N번 동안. 됐나요? 뭐만 이해돼?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반감기. 반감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지? 자, 반감기라는 것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t야. 그리고 n년 후에 양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양은 a만큼에서 시작할 거야. 그럼 a에서 내가 반으로 주는 동안 10년 걸려. 10년 뒤에 반으로 준대. 그럼 내가 15년 뒤에는 이 물질의 양은 얼마가 될까 물었어. 어떻게 하면 할까? 계산을. 일단 반으로 준다는 얘기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1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10년 걸릴 거니까 여기 n 적으면 그치? 그럼 n이 10일 때 t가 10이니까 10분의 10에서 1 되니까 2분의 1 준 거 맞지? 맞아? 뭐만 이해돼? 이게 뭔데? n년 후의 양이야. 그래서 n년 후의 물질의 양이야. 반을 주는데 그럼 만약에 반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면 여기 뭐 쓰면 돼? 얘가 지금 반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2분의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서 10분의 1을 줘. 내가 여기 얼마 넣으면 돼? 10분의 1 넣으면 돼. 3분의 1을 줄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1 넣으면 돼. 얘 반이니까 2분의 1 넣는 거야. 이걸 응용해서 여러 개 문제 풀 수 있겠지? 꼭 반으로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